모두의 가능성과 제주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기업 JDC의 동반성장 단짠 프로젝트 DC 히어로즈 시즌2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혁신 성장의 심장 JDC, 그 가운데서도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내의 루트 330 스타트업들과 함께하는 저희 DC 히어로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스타트업이 그저 그런 커피라면 우리 DC 히어로즈를 스쳐가는 스타트업 TOP 아니겠습니까? 네, 팟캐스트로 모두가 행복해질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갈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란맛 JDC 앞마당에 텐트를 치겠다. 조입니다. 네, 두 분 또 인사를 또 더 해드려야죠. 우리 JDC의 차차차 차기 이사장직을 포기하고 지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네. 우리의 왕자님, 네. JDC의 아이돌 홍보실 임석환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임석환 대리입니다. 자, 지난달에 이어서 새로 선을 보이는 우리 JDC의 뉴페이스. 뉴페이스는 아니죠. 예, 이미 이제 한번 두 봤으니까. 번째니까. 예. 걸그룹 네, 전민군 대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업육상팀 전민군 대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수식어를 붙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순식간에 나온 게 그냥 걸그룹밖에 없네요. 네, 지난달부터 그냥 산업육상팀에 계신 우리 전 대리님하고 네. 그리고 황인규 대리님은 그냥 다 퉁쳐서 걸그룹으로 하기로 부르기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방금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너무 임기응변의 티가 나죠. 아니 별로 티 안 나요. 임기응변에 네. 좀 이 재미가 없다. 모두 네. 눈 감아 주세요. 좀 한번 눈 감아 주시고요. 그 두 분의 직급이 또 이제 대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또 조이님은 프리랜서시니까 이제 회사 네. 생활을 안 해보셨고, 그렇죠. 저는 대리 있는 직급의 직장 생활을 또 해보질 않았어요. 네. 자, 두 분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리는 어느 정도의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까? 회사 안에서. 아무런 위상도 없지 않을까요? 위상은 없습니다. 역할만 있습니다. 네. 위상은 없고 역할만 있다. 그러니까 이 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네. 선배님들의 손발이 되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나무 위키에서 찾아봤어요. 네. 갓 입사한 평사원들이 어느 정도 짬이 차게 되면 달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임보다 높은 위치, 대리가 되면 중간자 입장에서 이래저래 치이는 위치. 신입사원 티는 벗었지만 아직 모든 업무를 섭렵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해야 될 일은 밀려들지만 베테랑처럼 해결하지는 못하고 사원급이 뭔가 잘못하면 불려가서 같이 혼나기도 하는 고달프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직급이다. 맞습니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JDC의 젊은 피 두 대리님들을 네.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두 대리님, 내 폰에는 블라인드가 있다 없다? 저는 있습니다. 블라인드 있습니까? 네. 전 대리님, 저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없습니까? 네. 블라인드를 왜 까셨을까요, 우리 임 대리님? 저는 모든 소식을 좀 아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것도 뭐 회사 내에 있는 소통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리랜서니까 블라인드를 안 해봤거든요. 네. 블라인드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작성한지는 모르는 걸로 알고 오. 있고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뒷이야기들도 어쨌든 그런 거 재밌겠다. 재미있는 그런 거 부분이고, 재밌겠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알기 좋은 채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좀 문제점도 당연히 있고요. 문제점도 있고 어쨌든 궁금하네요. 새로운 소식을 되게 궁금해하는 네. 우리 임 대리님께서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까셨다.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라인드가 저희 회사 내용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공공기관에 올라가 대한 있다 내용. 보니까 예, 다른 예.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여러 가지 이슈를 아하.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라인드 같은 데 있으면은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어떤 회사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 조직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좀 불합리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우리는 맞아. 요렇게 하는데라는 그런 댓글들도 달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고 또 참고해서 우리 JDC의 전체적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네, 어우 땀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네. 네. 제가 요번에 그 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최근에 그 잼버리 관련 뉴스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잼버리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는 하지 않겠는데 갑자기 네. 궁금한 게 혹시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이런 저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네. 아람 단원이었죠. 아 아람단원. 네, 아람단 예. 아세요? 아람단 아람단? 그 알고. 베레모 쓰는 그 네, 아람단. 맞습니다. 청조끼 입고. 청조끼 입고 네. 청바지 입고 맞습니다. 그 가장 단복 비용이 안 든다는. 맞아요. 예. 그리고 남녀 학생들이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아하, 단이었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아람단은 어떤 게 좋았습니까? 아람단이요? 아 그래도 좀 저거 좀 걸스카웃이 조금 낫지 않았나요? 아, 단복도 좀 예쁘고. 네, 맞아요. 사실 저는 걸스카우트를 가입하고 싶었거든요. 예. 예. 걸스카우트 그 단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걸스카우트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나 걸스카우트. 친한- 예, 예. 네. 나 걸스카우트 할 거다. 나 이날만 기다렸다. 네, 그게 네, 아마 3, 4학년 때부터 가입이 됐을 거예요. 음. 그랬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안 된다. 거기는 여자인 친구들만 가입할 수 있다. 아하. 남자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아람단에 가야 된다. 해서 저는 그냥 언젠가 봤더니 명단에 아람단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람단에 네. 이렇게 올라가 있으셨다. 네, 뭐 저의 그런 스토리가 있죠. 아, 저는 해양소년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오. 그저 단복 하얀 예쁘잖아요. 단복. 네. 하얀 단복에 그냥 그 저 수변들처럼 빵모자 쓰고 예, 세라 이렇게 예, 네. 하는 건데 제가 해양소년단을 한 이유는 그겁니다. 단복이 제일 예뻐서. 네. 맞아. 왜냐하면 아람단은 좀 뭔가가 조금 촌스럽죠. 단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2% 모자라고. 맞아요. 그 보이스카웃은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었어. 아, 내가 남자가 가오가 있지 저런 반바지에 스타킹이 있는 걸 난 도저히 못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고르고 해양소년단. 해양소년단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활동들은 비슷비슷하다는 거. 맞아요. 근데 좀 안 좋았던 게 있어. 뭐가요? 해양소년단은 여학생들이 거의 없어. 여학생 들어와, 안 가입이 들어와. 되는. 네, 가입은 되긴 되는데 오. 거의 없어.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학년에 한 30명인가 했는데 다 남자였어. 두 분은 혹시 어떤 활동하셨어요? 저는 스카우트였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있는 집 자식. 아 그런가요? 저희 초등학교는 스타킹을 신었나요? 저희 초등학교는 스카우트밖에 없어가지고 아. 네, 작아서 스카우트만 들었습니다. 스카우트. 네. 야 시기가 좋았으면 이번 잼버리도 갈 뻔했는데 네. 혹시 잼버리 가신 적 있습니까? 저희 때는 잼버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잼버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네. 네. 저도 나 지금 때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임대리님께서 굉장히 더 이상 잼버리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신호를 지금 눈빛을 보내. 텔레파시를 받았어. 네. 우리 전민구 대리님은 혹시 저는 부모님의 욕심으로 걸스카우트를 오. 야, 오. 두 분이 스카우트셨구나. 네. 그래서 잼버리는 최근까지도 있는 줄도 잘 몰랐고 진짜요? 네. 뒤뜰야영 정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뒤뜰야요. 학교 뒤뜰에서 하는. 기억력. 네. 네, 맞아요. 그저 단복이 그 원피스 같은 네. 갈색 원피스. 갈색 원피스. 갈색 네. 원피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저 어디 갈롯 같은 그런 느낌의 색깔이 나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주름치마. 이제 저 모자 쓰고. 네 맞습니다. 예. 하얀 블라우스 입고. 아 저는 그 걸스카우트 그 경례가 이거였나요? 손가락 두 개로 하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오. 저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말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나는데요. 네. 오. 스카우트는 했지만 잼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네. 우리 JDC의 두 젊은 피. 그리고 스카우트를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친구 때문에 아람단을 했었던 네. 우리 조이님. 네. 단복이 예뻐서 해양소년단을 했었던 저 4명의 아무튼 학창 시절 요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DC 히어로즈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저희가 사실 고르고 그러니까. 고른 기업이어가지고 네. 사실 오늘 소개드릴 기업도 만만치 않을 거다. 아 너무 와. 기대가 네. 큽니다. 아우 와,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 제 마음의 원픽이다. 마음의 원픽이다. 와. 네, 사실 제가 ESG를 지금 네, 네. 앞에 내세우는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때까지 다 가짜 네, ESG다. 사실 이렇게 들춰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기업들이 많아요. 포장이 잘 된 예. ESG였다. 예. 이때까지는 진짜 이 기업은 찐이다. 여기는 찐이다. 네. 야 이거 참 앞으로는 ESG 뭔가 붙이기가 어렵겠네요. 이제는 야 네. 힘들다.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바로 이렇게 우리 전민군 대리님께서 소개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이오너스 그리고 피터 패터 그리고 포엔에 이어서 네. 네 번째로 함께하게 된 히어로즈 히어로즈. 누굽니까? 얘기를 해주시. 예. 당황하셨어. 이게 사전에 합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하셔서 저는 괜찮아요, 인사하실 줄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자. 제클린의 차승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좀 앞에 서설이 좀 길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뭐 보이스카우트 얘기하실 때 예, 예. 저도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아 우리 대표님은 뭘 하셨습니까? 전 이거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하셨습니까? 이게 이게 보이스카우트군요. 손가락 3개였나요? 걸스카우트는 두 개고. 아, 두 개고? 세 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보이스카우트는 3개. 예. 이 손가락 짧은 애들은 또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스카우트는 3개로 들고 걸스카우트 2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게 뭔가 있긴. 하나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의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 이게 예. 의미가 있군요. 이게 또. 예. 오. 그러니까 뭐 보이스카우트 기억나는 건 준비하라 요거 하는데. 준비하라. 예, 이번에 준비가 좀 안 됐지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저도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차승수 대표님의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JDC의 공식 전혀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전 제클린 하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케네디와 한번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 출신의 엄청난 그 재벌 오나시스, 선박왕. 선박왕. 근데 두 번 다 참 안타깝게 이 남편과 사별을 한 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자 제클린 제클린.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먼저 그러면 해주시고 이따가 우리 대표님의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죠. 네, 쭉쭉 들어볼까요? 네. 제클린은 어떤 회사입니까? 제클린은 그 스펠링은 약간 다른데 네. 제주 플러스 클린의 약자입니다. 제주 아하. 플러스 클린. 네네. 그래서 제주도에 제가 내려오면서 좀 어려운 특히 환경 관련돼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새탁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제주에 계신 어떤 중소형 숙박 사업자들의 클리닝을 네네. 좀 책임지고 잘해보자 아하. 라는 뜻에서 그 브랜드를 만들었고 회사의 로고는 아내가 H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냥 던져주시면 H 대학교라면 그 디자인과 미술에 그 굉장히 특화된 네. 그 네. 그쵸. 헝 거기. 홍. 홍대 입구에 있습니다. 홍대 입구에 있는 그 H 대학교. 그래서 거기를 다닌 분이셔가지고 뭐 거의 천재성을 발휘해서 바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야 어. 좋다. 그래서 그 실제로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혹시 전략적으로 노리고 이렇게 접근하셔서 결혼하신 게 아닌지. 약간 내가 저 여인과 결혼을 하면 뭔가 앞으로 디자인과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전공을 디자인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처음에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는데 좋다 소개팅. 이제 살짝 물어봤죠. 포트폴리오는 있어요?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요. 오. 제가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모 SK 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러면 뭔가 그 남녀의 관계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로서 만나는 자리였군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개팅 할 때도 비즈니스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그래서 결혼을 41에 잠시만요 대표님 지금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내놓으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소개팅 좀 지나고 조금 지나고 손 잡은 다음
너와 내가 손을 잡았지만은 우리가 이대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난 너의 포트폴리오를 봐야겠어.라는 그런 얘기이셨던 거죠. 어차피 그러면 같이 영원히 살 거니까. 네. 소울이 통하는지도 예, 예. 알아야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천재인데. 천재인데. 예,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잡아야지 내가 아. 예, 돈을 갖다가 내가 못 벌어도 먹고는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가능성이 보이셨군요. 예, 가능성. 예, 거기서 그 가능성을 보시군요. 네. 내가 돈을 못 네. 벌어도 예. 네, 그렇죠. 조금 벌 수- 우리 JDC는 제클린의 가능성을 봤는데 우리 차 대표님은 아내의 이 가능성. 아내의 가능성을 보셔서 그러면 우리 JDC가 본 가능성은 결국 사모님의 가능성이다. 가능성이었다. 왜냐면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음. 그 아내의 그 내조가 너무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지난 몸소 얘기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제가 제주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제가 친척도 안 계셨고 여기 계신 분도 없었고 네. 뭐 딱히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친구라든지 이런 분이 없이 제주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3년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들은 그때 뭐 4살, 2살 네. 막 이럴 때니까 아내가 3년 동안 아이들을 키웠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또 제주도에 지금 네. 살고 있고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고 싶고 예, 그러면 항상, 대표님 예. 이 화면을 향해서 네. 아내분께 영상 편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우리가 신혼여행을 세이셸로 갔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서 해외를 못 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농담으로 해외여행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제주도로 해외여행 온 거 아니냐 바다 건넜다고 하면서 이혼당할 뻔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뭐 가까운 일본이라도 아니면은 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올해는 좀 쉽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꼭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좋다 이런 와. 사랑 고백 좋아. 자 어쨌든 요렇게 이 사모님과 평생의 네. 배우자 반려자를 이렇게 만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좀 약간 질문이 조금 꼬입니다만 네. 네, 그 회사 소개를 하다가 제클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제클린. 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저는 이제 SK 플래닛이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네. 제주도에 내려왔고요. 그때 대형 세탁 사업자들하고 대형 호텔들은 이미 세탁 관련해서 네. 침구 세탁 관련해서 일을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들어갈 어떤 좀 틈이 안 보였고 음. 다른 엣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민박 사업자가 대단히 많으시구나. 그렇죠. 예, 농어촌에 계신 그래서 이분들이 중소형 숙박 사업자로서 케어를 갖다가 좀 적합하게 받고 계시지 못하다는 걸 알고 그 시장에 뛰어들었고 처음에 이제 그 8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 800만 원. 예, 그 스타렉스 2001년식 그거를 끌고 이제 목포에서 제주도로 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첫해 한 600만 원 정도 매출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3억까지 올라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소형 숙박 사업자분들이 세탁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타올이라든지 베딩 제품도 좀 공급을 해줘라고 해서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동대문이라든지 다른 데서 좀 비싸게 사오시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물류 배송비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주도는 좀 약간 물류비에 있어가지고 손해를 예. 보는 게 이게 기본적인 디폴트로 깔고 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그런 또 문제점을 알고 약간의 공동구매 형태로 그 오더를 모으면 한 중형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직접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시 이제 공급을 해드리는 형태로 가니 기존에 한 구입하셨던 비용에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의 비용을 가지고서 동일한 제품 아니 더 좋은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실 수 있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들이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영구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베딩 제품이.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너네가 세탁하고 이것도 공급해 주니까 그냥 이거 안 써. 가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처음에는 또 리모델링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요청을 하시고 근데 너무 이제 멀쩡한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뭐 재생하고 이런 건 생각도 못했고 이거 뭔가 좀 집에서 써야겠다 내가 차라리 기워서 예. 그래서 실제 집에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 신한스퀘어 브릿지를 만나면서 저희가 예, 예. 솜부터 재생을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베딩 중에 필로우 쪽 이 충전재들은 솜들이 많은데 네. 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모라고 해서 덕이라든지 구스, 예, 예. 깃털을 가지고서 충전을 시킨 게 있고, 하나는 폴리에스테르 기반,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극세사라고 해서 예, 예, 예. 그 솜을 가지고서 이제 네. 그 충전재를 쓰는데, 그 폴리에스테르 솜들이 세탁을 해도 잘 뭉치고 그래서 많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솜을 가지고 처음에 재생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포기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같이 일 안 하고 있는데 태광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너희의 그 베딩 제품을 가지고 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실. 예. 예, 가느다란 실을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에게 저런 제안을? 네,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에서 연락이 오니까 내가 아는 그 태광산업, 그 흥국생명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저는 태광하면 에로이카. 그렇죠. 예, 예, 에로이카 그것도 오디오.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뭐 이렇게 서울에서 이노베이션 뭐 관련해서 기업에 사자고 하면 예 하고 막 달려갔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려오세요 제주로. 대표님 잠시만요. 네. 아까 태광 에로이카 할 때 이걸 이해하는 게 대표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네, 아무튼 인켈 옛날에 그런 회사가 예, 있었습니다. 태광 에로이카, 인켈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더블테크 때 얘기를.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태광이랑 같이 했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왜냐면은 실제로 그 전에는 면 쪽에서의 재생실을 만드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을 만들고 남은 조각 원단들을 다시 파쇄하거나 아니면 실이나 이 방직을 하는 과정에서, 원단을 짜는 과정에서 이 낙사들, 아주 작은 솜들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그걸 모아가지고 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호텔에서 숙박 사업자들이 사용하던 제품을 파쇄한 다음에 실을 만드니까 네.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정도 R&D를 거쳐서 실이 나왔고, 그 실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영신타올이라는 대구에 있는 회사하고 타올을 만들어서 대량 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재생 쪽으로 깊게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그런 회사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오프라인적인 기반이라고 좀 보실 수 있다면, 온라인 쪽으로 원래 IT 쪽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재생섬유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저희는 5월달에 팁스 과제에 선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생 제품을 만들 때 우리 이력 추적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네네. 네. 정말 그쵸. 재생이야? 그리고 재생을 갖다 처음에 하는데 음.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면사를 갖다 써서 보여줘도 성분 분석을 갖다가 하거나 뭐 아니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예, 예. 똑같은 면이니까 네. 이게 어려운데, 저희 이제 그런 거에서 이력 추적을 갖다 만들고 히스토리를 담고 거기도 블록체인을 해서 정보를 갖다가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약간 기후테크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뭔가 사업의 카테고리를 규정하기가 아직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은 세탁업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섬유재생의 플랫폼까지도 그니까 지금 예.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테크 기업이죠 이제. 예. 이렇게 어떤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계기는 돌이켜 보면 하늘이 다 내려주신 것 같아요. 하늘이 내려줬다. 그래 예. 배는 애들은 다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건들은 다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기회를 갖다 잡기 위해서 아니면 받기 위해서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은 딱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왔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굴곡점들이 다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갑자기 뭐 임원이
가면서 뭐 좀 문제를 갖다 야기시키고 간다거나 그런데 그런데 제클린에도 그런 문제가 그럼요. 있었습니까? 예. 이제 어, 위기 예. 상황이 예. 있었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걸 견디니까 더 좋은 임원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고 또 되게 또 믿고 있는 직원이 나갔는데 나 저 친구 없으면 같이 하기 어렵고 회사를 접어야 되나 이랬는데 제클린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었군요. 더 좋은 직원이 와가지고서 이런. 지금 일을 더 잘 해주고 예. 그리고 어떤 회사랑도 이제 하다가 사업이 좀 잘 안 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파트너사를 예, 얘기하시는군요. 예. 이 밸류 체인을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태광산업 같은 곳이죠. 그쵸. 네. 근데 태광산업이 면방 사업에서 워낙 적자가 좀 커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쉽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체인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 체인 하나가 빠지면 네. 이게 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데 운이 좋아서 일신방직이라는 더 큰 회사가 어. 들어와서 그 체인을 갖다 메꿔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계기면 계기이지만 포기했었으면은 그니까. 받을 수 없었던 어떤 축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창업을 갖다가 함으로써 뭐 나이를 떠나서 꾸준한 어떤 그 근성이라든지 체력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맞습니다. 받기가 되게 맞아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제일 중요한 계기는 꾸준함. 정말 격하게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진짜. 예. 요런 꾸준함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진짜 단순 세탁업에서 지금 정말 플랫폼까지 선구제세. 바라보는 네. 요런 테크 기업까지 성장을 시키실 수가 있었는데 그 아까도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그쵸.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어떤 환경과 관련한 뭐 어떤 오염. 인자 네. 요소들 생각하면 이제 뭐 탄소, 미세 플라스틱 우리 그쵸. 이 정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 폐섬유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또 우리 전민군 대리님께서 얘기하신 여긴 정말 찐 ESG. 네. 예. 이 폐섬유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게 안 좋은 물질입니까 이게? 일단은 뭐 글로벌로 봤을 때 한 1,000억 벌 정도를 우리가 옷을 만든대요 연간. 연간 1,000억 벌. 예.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니트 쪽이긴 한데 글로벌 세아라든지 뭐 한세 이런 데가 예전에는 국내에서 봉제를 하고 해서 옷을 많이 만들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다 퍼져서 거기서 생산을 하시는데 네. 그러다 그리고 또 패스트 패션이 또 많이 올라오면서 음. 예전에는 우리가 옷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지금 좀 약간 하찮게 여긴다고 해야 되나요? 오야. 쉽게 그쵸. 그런 좀 풍조가 만연하면서 전 이 옷 10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 버리는 제품들이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도 뭐 비슷하지만 매립장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대부분의 섬유 제품들은 다 소각을 하게 되고 그 소각이 결국에 이제 탄소 발생 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이제 보면은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폴리에스테르라든지 나일론 제품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모 S 기업 같은 경우에도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랑 협업을 해서 네. 뭐 미세 플라스틱 저감할 수 있는 뭐 세탁기에 오. 어떤 부품을 갖다 하나 더 추가한다거나 오. 그다음에 또 그건 뭐 L 회사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런 식으로 계속 뭐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걸 근본적으로 저희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기존에 소각하던 걸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시작점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향을 잃고 그 방향 앞에 서서 이렇게 계시는 거네요. 예, 우리 그렇죠. 제클린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스타트업을 하면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방향. 방향. 예, 맞습니다. 방향이 잘 맞으면 속도는 좀 늦더라도 꾸준함과 함께 결합이 됐을 때는 시너지가 나중에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섬유 쪽이 그런 어떤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석유계라든지 플라스틱 대비 2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방송에서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깨달은 건데 유럽은 1차 세계 대전부터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물자가 대단히 풍족했던 식민주의적인 사회 그렇죠. 제국에서의 어떤 그런 물질의 풍요도 겪어봤지만 자본주의 사회로서도 뭐 또 영국에서의 어떤 산업혁명도 그렇고 근데 전쟁을 거치면서 이 물자의 어떤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부터 이쪽은 재생이라든지 뭐 리페어, 리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맞습니다. 아주 저변으로 이렇게 확대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보면은 기워 있고 꼬매 있고 물려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네, 그렇죠. 1980년대 이후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급성장하게 네. 되면서 오래 쓰는 거, 과거 거, 옛날 건 나쁜 거, 안 좋은 거, 버려야 되는 거 이라는 생각이 들고 새 거는 좋은 거라는 인식이 좀 저변이 확대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양말도 어느 날부터는 이제 구멍 나면 야 그냥 버려. 음. 근데 저 때만 해도 정말 네네네. 저도 기억합니다. 네. 기워 신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약간 DNA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친구 중에서 버릴 제품들을 주시는 업체한테 가급적이면은 한 번 더 권유를 드려요. 요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수선하면 약간 더 쓸 수 있으니 예, 예, 예. 여기 왜냐면 이제 세팅할 때 티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계속 써도 계속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발달의 모습이 완만하게 이루어진 서구하고는 달리 우린 또 워낙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기존의 가치를 재활용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더 가치를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좀 네. 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것 최근에 제가 그 경주에 잠깐 갔었는데 경주, 예. 예. 경주. 거기 소나타 2를 봤어요. 소나타 2를 예, 예. 전 그걸 보고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 불국사의 스님이 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예, 예.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거 보면서 진짜 아직까지 이렇게 차를 오래 타시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해서 좀 많이 느꼈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중고차도 시장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고 네, 네. 그만큼 새 차를 많이 와, 하니까. 소나타 2. 네. 예. 전 이 옷 10년 입을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려면 체형을 갖다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이 체형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군요. 네, 지금 제가 왜냐면 체형을. 최근에도 이렇게 무슨 상을 받는다거나 어떤 좀 큰 행사가 있을 때 입고 가는 옷이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그 입고 옷을 있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그게 몸 관리를 잘한 건 아니고 예. 예. 하여간 뭐 좀 운동을 좀 하십니까? 운동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뇌에서 탄소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에너지는 여기에서 쓰는군요. 예. 예. 제가 여기에서 쓰질 않아 가지고 이게 배로 가더라고. 저도 배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폐섬유가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이런 게 뭐 탄소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을 미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제 질문인가요? 네. 예. 자, 어쨌든 요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제클린이 현재 이 처리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해비치 사례를 한번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해비치 호텔이 표선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 표선에 있는 되게 큰 리조트와 알죠. 호텔을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7월 15일, 16 그렇죠. 7월 15, 16일까지 어떤 환경 포럼을 되게 크게 하셨고 17일 날 클로징을 하셨어요. 이제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제 작업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폐침장류들을 이제 버리시지 않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한 거죠. 그 제품을. 네. 그럼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 안 했으면은 대형 폐기물 사업자한테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그걸 수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라 동봉리로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봉리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해비치가 폐기물 사업자한테 돈을 갖다 드릴 거고
또 이 폐기물 사업자는 운반비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돈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동북리에 가서 소각하면서 돈을 약간 내시겠죠. 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걸 가져와서 저희가 거기서 면하고 폴리를 갖다 분리해냅니다. 네. 그 작업을 갖다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예. 예,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게 오염이 돼 있다거나 뭐 네.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면은 저희가 세탁을 그 전에 한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세탁이 다 돼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 네. 거다 보니까 이제 절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쇄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작은 스테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이플이라는 게 뭐냐면 솜이라고 하는 건데 솜은요? 예, 예. 이게 솜 솜이 조각. 예, 예, 예. 솜 조각인데 이게 골고루 되어 있는 솜은 아니고 약간의 좀 거기엔 실도 들어가 있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솜으로 이게 해서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한 8대2 정도. 예. 근데 얘의 문제점은 이 파쇄를 하니까 이 섬유의 이 길이가 좀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섬유의 길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리사이클 코튼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플하고 네, 버진 코튼이라고 하는 원래의 원면들 하고 얘를 섞습니다. 그래서 그 섞는 작업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광주에서 일신방직이라는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솜을 갖다가 약간 가래떡처럼 네. 예, 이렇게 처음에는 굽습니다. 이렇게 네.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그 소면 작업이라고 하던가. 아, 아무튼 그런데 또 예. 가늘 다르게 예. 뽑아내는. 예, 그래서 바로 얘가 뭐 솜이 갑자기 실로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점점 이렇게 그 우리 차륵 만들 때처럼 네. 예, 예, 예. 예. 점점 굴리면서 예, 가늘게 예, 만드는. 예. 네. 그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이 나오는데, 그 실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많죠. 이제 뭐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타올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실하고 섞어가지고서 다른 원단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재생 면사만 면사만 가지고 면 원단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신발 캔버스 천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가서 베딩 제품까지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베딩 제품이 다시 나중에 이제 호텔에서 쓰일 수 있다거나, 호텔에서 쓰이는 어메니티 제품들 중에 보면은 뭐 런드리백, 예, 예, 그다음에 예. 뭐 헤어드라이어 넣는 네. 뭐 드라이어백. 아, 그저 일회용 가방 같은. 네네. 파우치 같은.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네. 비닐을 안 쓰고 이런 네. 쪽으로 아. 바꿀 수 있게 저희가 네. 계속 제품을 만들고 있고, 아. 저희는 이제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예. 그렇군요. 여기 굉장히 좀 ESG 맞네요. 네. 예, ESG 맞아.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제품 중에서 공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유리를 녹이시